일단 73페이지를 먼저 펴봅시다. 얘들아 73페이지에 빨간색으로 빨간색으로 일단 네모 박스 이렇게 한번 해보셔야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조금 이따 이렇게 설명을 할 텐데 이게 되게 어려운 내용입니다. 이게 되게 어려운 내용인데 여기다가 빨간색으로 별표까지 이렇게 하나 해 놓으세요. 이게 되게 어려운 내용입니다. 여기 두 번째 시간에 하이라이트인데 일단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무한급수의 성질도 여기도 빨간색으로 네모 한번 해볼까? 뭐 여기는 뭐 별게 없어, 그치? 그냥 뭐 더한 거를 이렇게 분배할 수 있고 뺀 거를 분배할 수 있고 여기 상수가 바깥에 나올 수 있다는 건데 뭐 그러려니 하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개념 확인을 먼저 한번 여기를 풀면서 선생님이 설명을 먼저 한번 해볼게요. 알겠죠? 개념 확인을 풀면서 일단 선생님이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다음 문제로 보면은 다음 급수가 발산함을 보이시오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는 1번도 발산이 되고 2번도 발산이 되고 3번도 발산이 된다라는 거거든. 근데 이게 발산함을 뭐 좀 어렵게 얘기하면 증명하라는 소리인데 이게 한번 보셔야 알겠죠. 여기서부터 선생님 말씀을 뭐 잘 들어왔겠지만 더 잘 들어야 됩니다. 알겠죠? 여기 내용이 워낙 어려워가지고 선생님 설명을 되게 잘 들어야 됩니다. 1번. 자, 1번에 보면은 일단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n 더하기 2분의 n제곱입니다. n 더하기 2분의 n제곱. 그럼 여기 n 대신에 일단 1을 넣으면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1을 넣으면 3분의 1이지. 2를 대입하면 4분의 4가 되는 거고 3을 넣으면 5분의 9가 되는 거고 4를 넣으면은 6분의 16이 되는 건데 이렇게 하나씩 대입을 하면 되는 거야. 그치? 대입을 하면 되는데 일단 이게 항이 저기 무한대항까지 이렇게 갔다라고 한번 해봐. 알았지? 그럼 저기 무한대항은 뭐가 되는 건가? 무한대항은 분모가 1차고 분자가 2차니까 무한대항은 엄청 큰 숫자일 거란 말이야. 맞지? 그래서 무한대항이 무한대면은 그 다음 항도 이렇게 된다라는 거야. 숫자가 엄청 크다는 거지. 숫자가 엄청 크다는 거지. 맞지? 그럼 이게 얼마냐? 그럼 당연히 무한대가 되는 거야. 당연히 무한대가 되는 거는 직감적으로 알겠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무한대가 되는 이유를 설명하시오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야. 무한대가 되는 이유를 설명하시오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야. 그럼 이건 어떻게 적냐면 여기 있는 an 저기 무한대항 있잖아. 그러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자 얘가 뭐가 아니기 때문이야? 0이 아니기 때문이야. 알았지? 얘가 0이 아니기 때문에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야. 잘 이해가 안 되지?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자 일단은 그냥 이렇게 넘어가 봐. 2번도 한번 해볼게. 알았지? 2번 2번도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2-3분의 1의 n제곱인데 일단 n 대신 1 넣으면 2-3분의 1이고 그 다음에 2를 넣으면 2-9분의 1이고 3을 넣으면 2-27분의 1 이런 식으로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뭐 1 넣고 2 넣고 3 넣고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무한대항 이렇게 뭐 계속 오다가 무한대항이 얼마가 되냐는 거지. 무한대항. 그럼 무한대항이면 여기 3분의 1의 무한대 제곱이 0이니까 맞지? 얘가 없어지는 거니까 저기 있는 무한대항은 2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 맞지? 그럼 여기가 2면은 그 다음 항도 2가 되고 무한대 더하기 두 번째 항도 2가 되고 그러니까 2가 이렇게 계속 나온다라는 거지. 그럼 2가 이렇게 계속 나오는 거야. 2가 이렇게 무한대항이 2가 이렇게 계속 나오는 거야. 근데 무한대가 끝이 없으니까 계속 이렇게 간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 근데 문제에서 이건 뭐냐면 이거를 계속 이렇게 2가 계속 가는 거야. 무한대항은 끝이 없으니까 이렇게 간다라는 거지. 근데 이거를 다 더하면 얼마가 되겠니?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2를 계속 더하고 있는 거잖아. 이렇게 선생님처럼
정신병자처럼 이렇게 무한대가 끝이 없으니까 이렇게 정신병자처럼 계속 더하고 있는 거잖아. 무한대항이니까. 그럼 얘를 다 더하면 뭐가 되냐는 거지. 당연히 무한대가 되는 거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일단 이게 무한대가 되는 건 알겠는데 그 무한대가 됨을 보이시오 이렇게 물어봤잖아. 그럼 이유는 뭐냐? 이유가 뭐냐면 여기 있는 무한대항이 어떤 특정한 숫자란 말이야. 맞지? 어떤 특정한 숫자, 어떤 무한대항 어떤 특정한 숫자란 말이야. 그럼 이 특정한 숫자를 계속 더한단 말이야. 맞지? 그럼 당연히 무한대가 되는 거야. 그럼 정답은 뭐냐면 저기 있는 무한대항, 리미트의 무한대가 맞지? 리미트 AN이 얘가 어떤 0이 아니기 때문에 다 더하면 무한대가 된다라는 거지. 이해가 좀 되니? 3번도 다시 한번 해볼게. 알았지? 3번. 3번에 3분의 2 더하기 5분의 4 더하기 7분의 6 더하기 9분의 8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러면 여기 있는 분모는 뭐가 되는 거냐면 2씩 커지는 거야. 분모가 2씩 커지는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일반항은 2n이 되는 거고 n 대신 1 넣으면 여기 있는 첫째 항 3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2n 더하기 1이 되는 거야. 그럼 분모는 2n 더하기 1이 되고 분자는 2n이 되는 거겠지. 한 개가 작으니까 맞지? 그럼 얘가 일반항이 되는 건데 뭐 일반항이 되는 건데 이런 식으로 계속 한다라는 거야. 그럼 선생님이 한번 물어볼게. 생각을 한번 해봐. 계속 이렇게 가는데 여기는 무한대항이 얼마가 되는 걸까? 2n 더하기 1분의 2n 얘를 무한대로 보내면 뭐가 되는 걸까? 무한대항이 뭐가 되는 거지? 무한대항이 2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도 2가 되고 2가 이렇게 계속 되는 거잖아. 맞지? 이해가 되니? 무한대항은 끝이 없는 거니까. 그치? 그럼 선생님이 한번 물어볼게. 선생님은 정신병자처럼 이렇게 계속 적고 있을게. 무한대는 끝이 없는 거니까. 알았지? 그럼 이렇게 계속 이게 너희가 한번 대답 한번 해봐. 그럼 얘를 다 더하면 뭐가 되는 걸까? 당연히 정신병자처럼 계속 적고 있지. 당연히 다 더하면 뭐가 되는 거지? 당연히 다 더하면 무한대가 되는 거겠지. 근데 그게 무한대가 보이시오 그랬잖아. 무한대가 되는 이유는 뭐야? 여기 있는 무한대항이 어떤 0이 아니고 어떤 특정한 숫자이기 때문이야. 어떤 특정한 숫자를 계속 더할 거니까. 맞지? 그래서 정답은 뭐냐면 이렇게 적으면 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얘가 0이 아니기 때문이야. 뭐 물론 2라고 적어도 좋은데 궁극적인 거는 0이 아니기 때문인 거지. 그러니까 여기 1번 정답도 뭐가 되는 거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 더하기 2분의 n제곱이 얘가 0이 아니기 때문인 거지. 2번 정답도 뭐가 되는 거지? 이렇게 적으면 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3분의 1의 n제곱이 이게 0이 아니기 때문이야. 0이 아니고 어떤 뭐 3이면 3, 4면 4 그 숫자가 계속해서 반복되기 때문이지. 이해가 되니? 그럼 선생님이 공식을 하나 적어줄 테니까는 여기다 3번 밑에 이렇게 하나만 적어봐봐. 알았지? 3번 밑에 이렇게 한번 적어봐봐. 뭐라고 적냐면 일단 리미트 an이 이렇게 한번 적어보세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얘가 0이 아니잖아. 리미트 an이 0이 아니면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은 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 발산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시그마 an은 발산한다. 발산한다. 그러니까 이게 그 공식으로서 외우는 게 아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참 당연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문제 풀 때 그렇게 어렵지가 않거든요. 이게 좀 당연하다는 짓이 생각이 듭니까? 그러니까 일반항 여기 A의 무한대항이 0이 아니야. 뭐 어떤 수열이 있는데 뭐 첫 번째 두 번째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이렇게 계속 가는데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무한대항이 뭐 예를 들어 3분의 1이야 0이 아닌 거지. 그럼 이게 3분의 1을 계속 뭐 하는 거지? 3분의 1을 계속 더하는 게 급수가 되는 거잖아. 그럼 얘는 당연히 더하면 이게 뭐가 되는 거지? 당연히 발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거 하나만 외우자고. 알았지? 일반항 무한대항이 0이 아니면 급수는 발산한다. 이런 내용이 좀 마음에 와닿아야 돼. 이게 되게 어려운 내용이야. 알았지? 자, 이렇게 이거를 여기다가 하나 적어 놓으세요. 여기다 하나 적어 놓으세요. 알겠죠?
그리고 2번은 뭐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어요. 2번은 뭐 간단히 풀 수 있습니다. 알겠죠? 무한급수 AN이 3이고 그리고 BN이 -2다. 그러면 1번 얘를 이렇게 시그마를 상수를 내보내고 시그마를 분배하면 돼. 이렇게 맞지? 이렇게. 그럼 얘가 시그마 AN이 3이고 얘가 -2가 되는 거니까 얘가 정답이 -7이다. 이렇게 적으면 되는 거겠지. 2번도 마찬가지야. 알았지? 뭐 분배하면은 시그마 AK -2 시그마 AK 이렇게 맞지? AK가 아니고 BK구나. 시그마 AK 대신에 3, 시그마 BK 대신에 -2. 그래 정답이 7이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것 같아. 뭐 4번은 그렇게 얘들아 어렵지 않은데 4번은 어렵지 않은데 그 3번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 3번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 다시 한번 선생님이 설명을 한번 해볼게. 알겠죠? 다시 한번 선생님이 설명을 한번 해볼게. 일단 리미트 AN이 얘가 0이 아닌 겁니다. 리미트 AN이 0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얘가 A1, 뭐 수열이 A2, A3, A4 이렇게 가는 건데요. 그쵸? 이런 식으로 가는 건데 뭐 AN이 있겠죠. 그 다음에 무한대항이 있는 거야. 여기 무한대항이 있는데 얘가 0이 아니라는 거야. 뭐 0이 아니야. 어떤 숫자라도 상관이 없어. 뭐 예를 들어 10이라고 하자. 그럼 그 다음 항이 뭐가 되는 거지? 그 다음 항도 10. 자, 그 다음 항도 10, 그 다음 항도 10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해가 되니? 자, 그러면 리미트 n이 0이 아니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은 뭐가 되는 겁니까? 당연히 발산이 될 수밖에 없겠지.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 알았지? 그래서 이게 되게 유명한 명제인데 리미트 AN이 0이 아니면 무한급수는 발산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거 꼭 외워야 돼요. 그럼 여기서 개념을 한 번 더 확장을 하면은 우리가 어떤 명제가 참일 때 어떤 명제가 참이잖아. 그렇지? 명제가 참이면 그 명제에 그 명제의 대우 명제도 참이 되겠지. 그럼 대우도 한번 적어볼게. 알았지? 그럼 대우가 부정을 해야 되는 거니까 순서도 바꾸고 부정을 해야 되는 거니까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 발산하지 않으면 수렴한다는 소리지. 얘가 수렴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뭐가 된다? 얘가 0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명제는 외우자. 알았지? 일반항이 0이 아니면 일반항 무한대항이 0이 아니면 무한급수는 당연히 발산을 하는 거고 맞지? 그래서 무한급수가 수렴하면 일반항은 0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두 가지를 외워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아까 거기 빨간색 네모한 데로 가볼게. 다시 한번 가볼게. 우리가 아까 어디서 빨간색 네모로 했냐면 여기다가 네모로 했잖아. 다시 한번 선생님이 설명을 한번 해볼게. 알았지? 다시 한번 선생님이 설명을 하면 일단 여기 무한대항이 0이 아니면 급수는 발산한다. 이거 여러분들이 외워야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첫 번째 이 2번을 우리가 얘를 명제라고 그러면 1번은 뭐가 되는 거냐면 대우가 되는 거잖아. 맞지? 급수가 수렴하면 리미트 AN은 0이다. 이 명제를 거의 완벽히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풀 때마다 어떤 급수가 수렴한다라는 조건이 있거든. 그럼 급수가 수렴한다 그러면 우리는 일반항 AN이 0이다 이렇게 외우셔야 된다고. 알았지? 자, 그럼 이제 문제로 한번 가볼까? 일단 책을 거기 76페이지 한번 펴보실래요? 76페이지. 자, 그래서 선생님이 명제를 다시 한번 적고 갈게. 알았지? 명제를 다시 한번 적고 갈게. 너무나 중요한 명제라서 뭐 학교 내신뿐만 아니고 학교 수능 문제에서도 자주 나오는 거니까 한번 적어볼게. 자, 첫 번째 일단 리미트 AN이 0이 아니면 리미트 AN이 얘가 0이 아니면 뭐가 된다라는 거죠. 0이 아니면 무한급수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은 얘는 뭐가 된다? 얘는 발산한다는 거죠.
괜찮죠? 이거 하나만 먼저 적어볼게. 알겠죠? 이거 하나만 먼저 적어볼게. 자, 그래서 1번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3n-1분의 n이 발산함을 보이시오 이랬어. 자, 그럼 이걸 푸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되는 거야. 자, 첫 번째, 두 번째가 되는 거야. 첫 번째는 직관적으로 푸는 거고, 알았지? 첫 번째는 직관적으로 푸는 거고, 두 번째는 공식으로서 이렇게 푸는 거야. 선생님이 직관적으로 한번 풀어볼게. 이게 뭐 어차피 뭐 비슷한 말이긴 하지만 먼저 직관적으로 먼저 한번 풀어볼게. 그럼 n 대신에 1 대입해 봅시다. 그럼 n 대신에 1 대입하면 2분의 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 대입하면 5분의 2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점점점점 가다가 저기는 무한대항이 얼마일까 얘들아. 무한대항, 이게 무한대항이 얼마지? n을 무한대로 보내면 3분의 1이지. 그럼 그 다음에도 3분의 1이 나오는 거야. 왜 그런 거지? 무한대는 끝이 없는 거니까, 맞지? 그럼 이렇게 계속 3분의 1이 뭐 정신병자처럼 미친놈처럼 이렇게 계속 적으면 뭐 끝이 없이 계속 적는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거를 다 더하면 뭐가 되는 거야? 당연히 발산하는 거지. 무한대가 되는 거지. 이해가 됩니까? 자, 이게 이렇게 첫 번째가 직관적으로 푸는 거고, 두 번째는 공식으로서 푸는 겁니다. 그렇죠? 자, 공식. 자, 일반항 AN이 뭐냐 그러면 여기 시그마를 뺀 얘가 일반항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일반항이 3n-1분의 n인데, 자, 공식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즉 an이 뭐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 3n-1분의 n인데요. 얘가 3분의 1입니다. 그렇죠? 1차의 개수를 비교하는 거니까. 그렇지? 그럼 3분의 1은 뭐가 아니니까? 얘가 0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정답을 깔끔히 적으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얘가 0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발산을 한다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만약에 공식을 적어서 문제를 풀면, 공식으로 풀면 정답은 그냥 뭐라고 적으면 되냐면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그냥 간단하지. 그 리미트 an이 0이 아니기 때문에 발산한다?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리미트 an이 0이 아니기 때문에 발산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2번도 한번 적어볼까요? 2번에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n 더하기 3분의 2n 제곱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얘도 이제 직관적으로 먼저 보면은 직관적으로 보면은 n 대신에 1 넣으면은 뭐 4분의 2가 되고, n 대신에 2 넣으면은 5분의 8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 그치?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 저기는 무한대항이 얼마냐면 얘를 무한대로 보내면 어떻게 되는 거야? 무한대가 되겠지. 분자가 더 커지니까. 그치? 그 다음에도 무한대가 되는 거야. 그럼 얘를 다 더하면 뭐가 되냐는 거야. 다 더하면 당연히 발산을 하겠지. 이게 직관적으로 보는 방법인데, 우리는 좀 수학적으로 풉시다. 알겠죠? 공식을 이용해서 풀어볼게요. 알겠죠? 공식. 자, 그러면 이게 왜 발산을 하는 거냐면 이렇게 적는 거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일반항 AN이 얘가 어디로 가냐는 거야. 얘가 어디로 가는 거냐면 무한대로 가는 건데, 맞지? 일단 무한대로 가는 건 뭐가 아니니까, 그 0이 아니니까 발산을 한다는 거죠. 그냥 정답을 이렇게 적으면 돼요. 이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1번, 2번, 3번 정답이 다 똑같은 겁니다. 이해가 돼요? 3번도 한번 풀어볼게. 알겠지? 3번.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루트 n제곱 더하기 4n 마이너스 n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럼 일단 이거를 먼저 유리화를 먼저 한번 해볼게요. 유리화를 하면은 분모가 루트 n제곱 더하기 4n 더하기 n분의 분자는 합차가 되는 거니까 4n이 되는 거야. 그치? 그럼 얘가 유리화를 한 거야. 그치? 얘가 유리화를 한 건데, 여기서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이게 얼마가 되는 거냐면, 최고차가 1차니까 뭐 이거 없다라고 생각하면은 n 더하기 n분의 4n, n 더하기 n분의 4n.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얘가 2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아무튼 2도 0이 아니잖아. 0이 아니니까 뭐가 되는 거지? 발산을 한다는 거지. 얘들아, 선생님이 얘기한 거 이해되니?
그러니까 일단 무한대항이 0이 아니면 무조건 발산할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야 된다는 거지. 아니 뭐 첫 번째 항이야, 두 번째 항이야, 세 번째 항이야 뭔지 몰라도 저기 있는 무한대항이 0이 아니고 뭐 예를 들어 3분의 1이다, 뭐 3분의 1이다, 그래도 이게 다 뭐가 되는 거야? 0이 아니면 무조건 발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무조건 이 원리가 이해가 돼요. 물론 이게 공식을 물론 결론은 외워야 되는 건데, 외우는 밑바탕에 뭐가 있어야 돼요? 이해가 돼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는 여기 일반항이 0이 아니면 이게 무한대가 당연히 발산한다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라고. 당연히. 알았지? 당연히 드셔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당연히 드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필수예제 7번 한번 해볼게요. 필수예제 7번. 일단 필수예제 7번에 얘들아 형광펜부터 먼저 한번 해볼래? 여기다 이렇게 형광펜 해봐. 급수가 수렴하면 리미트 a는 0이다. 자, 일단 공식을 먼저 또 적어 놓고 갈게요. 알겠죠? 일단 공식을 일단 한번 적어 볼게요. 알겠죠? 우리가 아까 필수예제 6번 금방 전에 배운 게 뭐냐면 리미트 an이 얘가 0이 아니잖아. 그럼 0이 아니면 시그마 급수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은 얘는 뭐가 되는 걸까? 얘는 뭐가 되는 거지? 발산한다는 거지. 그치? 얘는 뭐 하냐면은 발산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해를 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우리가 어떤 명제라고 한다면 어떤 식 이게 명제가 참이잖아. 그럼 뭐도 참이 되는 걸까? 뭐도 참이 되는 거지? 잠깐만. 뭐도 참이 되는 거냐면 대우도 참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크로스 그러니까 시그마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 수렴하면 맞지? 이게 수렴하게 되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뭐가 되는 겁니까? 0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아까 필수예제 6번은 첫 번째 공식으로 풀었어. 필수예제 6번은 이 공식으로 풀었다고. 지금은 필수예제 7번은 지금 이 공식으로 풀 거라고. 알았지? 그 공식을 여러분들이 먼저 외우셔야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번 해볼게요. 1번. 자, 급수 a1 더하기 3, a2 더하기 3, 점점점 an 더하기 3이 얘가 수렴할 때, 자, 수렴한다는 말이 나왔어. 그치? 급수가 수렴한다는 말이 나왔어. 급수가 수렴한다. 자, 급수가 수렴한다 말이 나오면 여기까지만 읽고 우리가 어떻게 적을 수 있어야 될까? 급수가 수렴한다 그러면 리미트 일반항이 0이 되는 거지. 그치? 리미트 일반항이 0이 되는 거지. 그럼 일반항이 이거야. an 더하기 3인 거야. 그치? 그러니까 여기다 한번 적어볼게. 일반항이 an 더하기 3인데 급수가 수렴하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치?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거의 값은 얼마가 되는 걸까? 얘가 0이 된다는 거지. 그치? 얘가 0이 되는 거야. 그러면 리미트 a는 뭐가 되는 걸까? 리미트 a는 마이너스 3이 된다는 거지. 이항시켜서. 맞지?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여기 2an 마이너스 3이잖아. 2an 마이너스 3. 이거 an 대신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3을 대입을 하면 돼. 그래서 정답은 뭐가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9다 이렇게 적으면 그냥 이게 정답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 이런 급수가 수렴한다라는 말이 나오잖아. 수렴한다. 그럼 수렴한다라는 말이 나오면 그 일반항이 0이다 이렇게 푸시는 거라고. 일반항이 0이다 이렇게. 알았지? 일반항이 0이다 이렇게 푸는 거라고. 알았지? 자, 2번도 한번 풀어볼게. 일단 문제 조건이 여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보낸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보내고 뭐 이렇게 좀 복잡하게 적혀 있는데 자, 일단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알겠죠? 얘들아, 이게 복잡하게 적혀 있는데 별거 아니야. 자, 여기 k값이 1 넣으면 뭐가 되는 거야? a1 a2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an. 이게 n항까지 합이야. 그치? 이게 n항까지 수열의 합인데
여기서 n을 무한대로 보낸다라는 거는 이거를 뭐 어디까지 더하라는 소리지? n을 무한대로 보낸다는 소리는 이거를 끝까지 더하라는 소리잖아. 이게 그냥 급수인 거 알겠지? 이게 그냥 급수가 되는 거야, 급수. 그럼 급수가 이게 뭐냐면 207이 된다라는 거지. 207이 중요한 게 아니야, 알았지? 207이 된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급수가 수렴하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지. 급수가 수렴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 알았지? 급수가 수렴한다. 자, 그럼 이제 같이 한번 대답 한번 해볼까? 얘들아, 급수가 수렴한다 그러잖아. 그럼 급수가 수렴한다 그러면 어떤 조건이 있는 거야? 급수가 수렴한다, 그럼 일반항이 0이 되는 거야. 이렇게 알았지? 자연스럽게 이렇게 돼야 돼. 그러면 급수가 수렴한다 그러면 리미트 an이 얘가 0이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지. 그 문제를 보면은 리미트 an이 0이 되는 거니까 얘도 사라지고 얘도 사라지는 거야. 그럼 남는 것만 한번 적어볼게. 그럼 남는 게 분모가 마이너스 4에 n 더하기 1제곱분에 맞지? 분자가 2 곱하기 2에 2n 더하기 1. 자, 그러면 여기서 n이 무한대로 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은 의미가 없고, 얘를 이제 각각 분배해보면 4 곱하기 4의 n제곱. 그럼 여기 이거는 뭐가 되냐 그러면 2 곱하기 2의 2n제곱, 2의 2n제곱이 4의 n제곱이 되겠지. 그래서 약분해서 정답을 뭐라고 적으면 되냐면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이렇게 적으면 되는 겁니다. 자, 괜찮죠?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이렇게 적으면 돼요. 일단 여기가 이해하기 되게 힘든 단원인데, 강의를 이해가 안 된 사람은 강의를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알겠죠? 강의를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필수예제 8번 한번 가볼까요? 필수예제 8번. 필수예제 6번이나 필수예제 7번이 어려웠지, 필수예제 8번은 간단합니다. 알겠죠? 간단해요. 자, 필수예제 8번. 일단 시그마 an 빼기 bn이 마이너스 1이고, 그치? 그 다음에 시그마 얘가 13일 때 시그마 an을 구하시오, 이렇게 물어봤어. 일단 얘를 다 찢으시면 돼. 시그마를 분배를 하시면 돼요. 첫 번째 얘를 분배를 하면은 시그마 an 빼기 시그마 bn이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적으면 되고, 맞지? 두 번째는 이렇게 분배를 하는데 여기 상수까지 앞으로 내보자, 알았지? 상수까지. 그럼 얘가 2 시그마 an 그 다음에 플러스 3 시그마 bn이 13이다. 자, 근데 구하고자 하는 게 여기 시그마 an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얘를 마치 연립 방정식 풀듯이 푸시면 될 것 같아. 그럼 얘들아, 여기 bn이 없어지려고 하면은 여기 첫 번째 식에 몇 배를 곱해야 될까? 여기다가 3배를 곱해야 되겠지, 그치? 그럼 얘가 3 시그마 an 빼기 3 시그마, 자, 3 시그마 bn이 마이너스 3이 된다, 이렇게 적고, 맞지? 두 식을 서로 더하면 돼요. 두 식을 더하면 5 시그마 an이 맞지? 이렇게 없어지고 얘가 10이다. 그래서 시그마 an은 2가 된다,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자, 괜찮죠? 그래서 시그마 an이 2가 된다. 여기는 뭐 간단하니까 여러분들이 유제 3-10번이나 3-11번을 푸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연립하듯이 뭐 분배하고 이렇게 푸시면 돼요. 알겠죠? 연립하고 분배하듯이 푸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발전제제 9번 한번 합시다. 발전제제 9번. 일단 여러분들이 발전제제 9번은 빨간색으로 별표를 한 5개 정도 해. 이거 너무 어려워서 해도 잘 몰라서 빨간색으로 별표 5개 정도 해. 자, 5개 정도 하고 선생님이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천천히 한번 풀어볼게요. 일단 여러분들이 너무 어렵다고 그냥 포기하시면 안 돼, 알았지? 자, 기억부터 한번 해볼까? 기억에 여기 시그마 A 이게 발산하면 두 개 뭐 AN 또는 BN이 발산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억은 일단 빨간색으로 책 옆에 여기다 대우라고 적어보세요. 대우를 이용해서 푸는 건데,
일단 주어진 명제가 이렇게 바로 판단하기에는 좀 어려워가지고 대우를 이용해서 판단을 한번 해볼게요. 알았죠? 자, 기억에 대우를 한번 적어봅시다. 대우. 그 대우는 수열 AN과, 그치? 수열 AN과 수열 BN이 수렴하면 맞지? AN과 BN이 수렴하면 시그마 AN 곱하기 BN이 수렴한다 이렇게 되는 거지, 맞지? 수렴한다. 그래서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자, 그 문제의 의미를 한번 해석해 봅시다. 알겠죠? 그 수열 AN과 수열 BN이 수렴을 한다는 거야. 그 뭐 예를 들어 보면 뭐 AN이 뭐 간단하게 예를 들어 보면 그냥 AN이 1111 이렇게 한번 해보자. 1111111111. 그럼 1111 이렇게 되면 이건 1로 수렴하는 거고, 맞지? BN은 2라고 한번 해볼게. 2 이렇게 간단히 최대한 간단히, 알았지? 그럼 얘도 BN도 뭘로 수렴하는 거지? 2로 수렴을 하는 거잖아. 그럼 이제 곱해볼게. 그럼 n 대신 1 넣으면 첫 번째 항끼리 곱하면 2가 되는 거고, 맞지? n 대신 2 넣어도 2가 되는 거고, 3 넣어도 2가 되는 거고, 4. 4를 넣어도 2가 되는 거고, 다 이렇게 항시 항끼리 곱하면 전부 다 2가 되는 거 아니야, 맞지? 그럼 얘를 다 더하면 수렴하는 걸까? 그렇지.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맞지?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맞지? 문제가 되게 어려웠는데, 이렇게 대우를 써가지고, 이렇게 쉽게 예를 들어보면, 이게 틀렸다는 소리는 당연히 아는 거 알았지? 자, 그 다음에 니은 한번 해볼게요. 일단 니은의 시그마 AN과 시그마 BN이 수렴한다. 자, 일단 책의 형광펜부터 먼저 한번 해볼까? 여기 AN과 BN이 모두 수렴. 자, 여기다 형광펜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뭐라고 적냐면, 일단 무한급수와 수렴, 여기다가 빨간색으로 여기다 조그맣게 한번 적어봐, 알았지? 리미트 AN이 0이다. 우리가 급수와 수렴하면 리미트 AN이 0이라 이렇게 외웠잖아, 맞지? 리미트 AN이 0이다. 자, 그 다음에 또 리미트 BN이 0이다 이렇게 적어놓으면 될 것 같아, 알겠죠? 자, 다시 한번 외워보자. 그 급수가 수렴하면 시그마 AN이 수렴하면 리미트 AN이 0이다 이렇게 외우는 거 알겠지? 뭐 여기 보면 BN도 마찬가지고, 맞지? 자, 그러면 니은은 쉽게 풀 수 있어요. 그럼 시그마 AN과 시그마 BN이 수렴하니까 어떤 조건이 있냐면 리미트 AN이 0이고 리미트 BN이 뭐가 되는 거지? 얘가 0이 되는 거야. 리미트 AN이 0이고 리미트 BN이 0이 되는 거 맞지? 그럼 이제 문제에서 그럼 리미트 AN 더하기 BN은 뭐가 되냐 이러면 0 더하기 0은 당연히 0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니은이 맞는 겁니다. 자, 괜찮죠? 자, 괜찮죠? 그래, 니은이 맞는 거야, 그렇지? 그 다음 디귿도 여러분들이 형광펜 한번 해볼까? 시그마 AN 곱하기 BN이 수렴. 자, 여기다 형광펜 한번 해봐. 자, 외워야 돼. 시그마가 수렴하면 일반항이 0이다. 이렇게 알았지? 여기다가 뭐라고 적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곱하기 BN이 0이다. 이렇게 적으면 돼. 자, 괜찮지? 자, 그럼 디귿 한번 풀어볼게. 시그마 AN 곱하기 B 수렴한다는 거는 무슨 소리야? 다시 한번 적어볼게. 수렴한다라는 거는 리미트 AN 곱하기 BN이 얘가 0이 된다라는 거지. 그 다음에 또 리미트 AN이 100이래. 리미트 AN이 100이래. 자, 근데 물어보는 게 리미트 BN이 뭐가 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자, 그럼 생각을 한번 해봐. 곱한 게 0이래. 곱한 게 0이고 AN은 100이래. 여기 AN이 100이래. 그럼 100 곱하기 얼마가 0이 될까? 너무 당연한 소리지. 아니, 곱한 게 0이래. 근데 AN이 100이래. 그럼 BN이 뭐가 되지? 그렇지. BN이 당연히 0이 되는 거겠지, 맞지? 그래서 디귿도 정답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답을 니은 디귿 이렇게 하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일단 3-12번에도 여러분들이 빨간색을 별표 5개에서 이렇게 이번 수업은 마무리할게요, 알겠죠? 자, 이렇게 5개 이렇게 해서 마무리할게요.